하려고 해가지고 정승호 장군은 연행이 되고 총력전이 일어나가지고 부대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구사단이 들어오고 공수단이 1여단이 국방부를 점령하고 하는 이런 유혈 사태로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3명 정도였어요. 다친 사람도 한 10여 명. 아주 극소화해서 수습이 됐는데 목표로 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승화 장군 연행이 승부수하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정승화 장군 사인 이런 식으로 되었더라면 여기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대가 이동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79년 12월 13일 아침에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뭐냐? 전두환 장군이 실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잡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우리 법원은 판단을 하게 돼서 그걸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의도된 쿠데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승화 장군을 조사하려고 했던 그 수사국장 이학봉, 육사 18기 이학봉이라는 사람은 그 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산을 했습니다. 제대로 됐으면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꿈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마치 쿠데타를 한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집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군대가 5.16 이후에 두 번째로 정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민간 정치인들이죠. 상계인시로 대표되는 민간 정치인들인데 이 민간 정치인들이 때는 자기들한테 왔다 해가지고 또 각자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는 방향으로 또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단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대통령이 된 최규하 씨도 또 헌법 개정을 국회가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국회와 이렇게 또 시간을 돌리고 해가지고 이 민간 정치 부분이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서로 제갈길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이 18년 동안 눌려 있었던, 특히 유신 시대 7년 동안 눌려 있었던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도 학생들도 종교인들도 제야 뛰쳐나오고 사북사태라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사북에서 광부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사태가 3월, 4월, 5월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5월 초에 오면은 학생들이 이제 시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사회적 배경 속에서 5.17 계엄 확대 조치라는 게 생깁니다. 계엄 확대 조치. 그때는 그전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폈습니다. 왜 제주도를 제외했느냐?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을 펴면은 그 계엄의 지휘관이 어떤 선상에 있었냐면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이렇게 되죠.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까지 포함시키면 전국 계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법에 의해서 대통령 계엄사령관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으로 가면 계엄사령관이 실제로는 상권을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5.17 계엄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을 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집권 계획을 그때는 이미 집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5.17 조치라는 게 광주 사태 바로 하루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다 연행을 하고 그날 밤으로 김대중, 김종필 연행을 하고 김영삼은 영업시키고 그 다음 국회가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회가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하는 계획을 하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계엄령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국회를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와 동시에 며칠 뒤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 줄여서 국보위라는 단체를 기구를 출범시켜서 사실상 혁명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말하자면 군이 그동안에 치안 유지나 이런 걸 담당을 하다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면에 나서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최규하 대통령만 위에, 청와대만 위에 달라놓고 그 밑에 집행기구는 전부 전두환 장군으로 대표되는 본부가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최규하 씨가 그해 8월 16일 날 하야를 하는 거죠. 하야를 하면서 당시에는 선거를 공동주최 국민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2,500명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바로 후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즉 전두환 금방 전역한 전두환 장군을 후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한 다음에 개헌한 헌법에 의해서 81년에 다시 선거가 있어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장군은 두 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두 번 대통령 선출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1950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서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죠. 광주 사태는 5월 18일에 18일, 19일, 20일, 21일, 22, 23, 24, 25, 26, 27까지 약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그 당시에 전국에서 시위가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서울과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 확대 조치가 일어나고 군이 대학교에 진주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잠잠했는데 광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투입된 부대는 현지 사단과 현지 향토사단이라고 불리는 정웅사단장이라는 사람을 지휘하는 부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7여단이라고 전북에 있던 부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병력 한 1,000명, 이게 여단이 한 1,000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위 진압용 무슨 장비가 별로 없었어요. 쉐ル터도 충분하지 않았고 방승모, 방패는 아예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을 던지는 데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왔느냐? 공수부대가 나타나면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모 진압 장비를 거의 갖추지 않고 투입했는데 돌멩이가 나라고 하니까 강경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다. 꼰대를 보여준다. 해서 이제 부대를 오면은 마구잡이로 그 공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민들이 학생들하고 합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1여단, 3여단 이렇게 추가적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마지막에는 24단까지 옮겨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24단이 이 양평에 있던 부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27일날 진압이 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점점 양쪽이 에스컬레이션이 됐어요. 에스컬레이션. 그러다가 발표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5월 21일 낮 1시쯤 돼서 이 전남도청 앞에서 벤치를 했습니다. 전남도청을 지키던 공수부대는 11여단, 주로 11여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코너에 몰렸어요. 그 앞에 수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장갑차까지 공장에서 끌고 나오고 버스 추록 가지고 해서 밀어붙일 자세로 딱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탄은 그전까지는 식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중대본부나 대대본부에 놓고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식탄 15발 든 한 클립씩을 장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5월 21일에는 장교들만이 식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1시쯤 됐을 때 장갑차를 몰고 공수부대를 덮쳤어요. 두 사람이 깔려서 한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장교가 어떤 장교인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위적 차원에서 응급결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포 시작이에요. 이것이 발포 시작.